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휘름로봇 하한가 한번 맞고 거의 그 다음에 3% 빠지고 오늘은 살짝 약세입니다. 약보합 정도인데요. 지난 3, 4일 동안의 차트입니다. 분봉인데 낙폭을 전혀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만 안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26,600원까지 갔다가 11,270원 거의 60%를 뺐습니다. 아직 반등의 시기가 안 된 걸까요? 일단 휘름로봇 급등이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여러분 밑에서 850% 위에서 44%가 빠졌습니다. 템베거 종목입니다.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근데 43% 하락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식은 조정과 하락이 있습니다. 당연히 올라갔다 빠집니다. 조정은 내려갈 때 사도 됩니다. 다시 올라가니까. 하락은 뭐죠? 단기 추세 하나 끝났습니다. 올라가면 팔고 나와야 됩니다. 기준이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0%입니다. 그 배를 넘어갔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휘림로봇은 이제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큰 추세 하나가 끝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보시면은요. 이 차트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분봉이고요. 일봉입니다. 제가 좀 확대를 해놨는데 그동안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격 조정도 필요한 구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을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온 거죠. 10배, 11배가 올랐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다른 종목은 모르겠는데 휘름로봇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산 시즌마다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술력도 별로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뭐 SK 인수설이나 아니면 MOU 이런 걸로 주가를 띄웠습니다. 본질은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적자 기업이 10배, 11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주식이 반드시 실적이나 펀더멘탈로 가는 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감, 이게 무서운 거죠. 포모입니다, 여러분.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진짜로 나왔습니다. 이평선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마침 그때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던 것만큼 낙폭도 고점에서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일단 휴림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대주주 지분이 7%밖에 안 되고 간판도 여러 번 바꾼 기업입니다. 그 많은 물량금 누가 들고 있을까요? 기관 내역인 아닙니다. 휘름로봇은 원래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슈퍼개미가 물량을 들고 있어요. 예전부터 물량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참석하는 금요 종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이 참석하는 여의도에서 만나는 회의인데 작년 연말부터 휘림 관련 얘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슈퍼개미가 물량을 매집해놓고 주가를 올릴 거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이거는 여러분 차트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월봉을 보잖아요. 박스권이었습니다. 2,000원부터 8,000원 전후 10년 차트인데 박스 매집을 했다는 얘기는요. 개인이 많이 갖고 있다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산이 됐으면 안 돼요. 누군가 물량을 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실제로. 슈퍼개미는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일부 매물 나왔는데 다 팔진 않았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휘름로봇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뭐 큰 손이 갖고 있는 것도 맞지만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관 외국인의 매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입니다. 3단계까지 왔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마지막 4단계 시장가 매수. 3, 4단계 때는 주가가 원래 급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 세력들. 사실 얘네도 주가의 상승에 큰 한몫을 했죠. 상당히 많은 물량 있죠. 370만 주가 넘습니다. 얘네들이 공매도를 하다가 쇼커버하고 스키즈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스키즈는 만원에 판 주식이 7,000원, 8,000원 가는 겁니다. 그냥 사면 돼요. 스키즈는 뭐죠? 내가 7,000원, 8,000원에 공매됐는데 이게 만원, 2만원 가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가로 빨리 사야 됩니다. 급등이 나오겠죠? 먼저 큰 손들, 기관들, 외국인들 3단계까지 갔다는 거, 4단계 하나 남았다는 거. 두 번째, 공매 세력들 쇼커버가 스키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개인들의 포모의 심리.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도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다 뭐였죠? 단기 고점이 임박했다는 신호.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동시다발로 나왔죠? 근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뭐 냉정하게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고점에서 43%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반등은 나올 것이냐? 제가 보기엔요, 반등 시도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아직 슈퍼개미가 다 안 팔았습니다. 차트나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데 반등 나올 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비중을 줄이는 전략, 물론 저점 매수 전략도 필요하지만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휘륜로봇 논란이 참 많은 종목인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합니다. 리포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큰 손들의 전략, 공매 세력들의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됩니다. 일단 휘륜로봇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만년 적자, 모래성, 개미 피해 우려가 된다.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알 겁니다. 적자가 지속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결산 기간마다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상장 폐지. 실제로 이거 가능성이 큽니다. 적자가 지속이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매도 타임을 놓치면 영원히 못 팔 수도 있어요. 계열사도 안 좋고 실적 부진에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게 본질이죠. 이게 팩트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수상한 M&A, 불투명한 지배구조. 여기 지배구조를 보시면은요, 김지영이 있는데 실질적인 대주는 옆에 있는 김진우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이나 코스닥의 여러 주가 조작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조폭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우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기업 하나를 인수를 합니다. 레버리지 사용해서.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비를 발행합니다. 자산은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설을 띄우죠.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물량은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세력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집하는 방법, 유통시장에서. 큰손이 매집을 했죠. 발행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떤 형태로? 김진우처럼 시비를 매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법니다. 목적은 딱 하나죠. 차익 실현. 물량은 개인들한테 떠넘깁니다. 개인들이 약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리 때문입니다. 피어하고 포머가 있죠. 피어에서 사야 되는데 팔아버리고 포머에서 팔아야 되는데 삽니다. 그동안 로봇 관련 종목들 10배, 11배씩 올랐습니다. 템베거 종목이 여러 개 나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당장 어떤 실적이나 회사의 재무구조,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게 아닌데 주가는 이미 너무 멀리 갔습니다. 되돌림 현상이 당연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AI 입은 산업 로봇, 글로벌 시장 정조준하겠다. 세계로 진출하겠다. 꼭 AI하고 로봇이 끼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은 40%까지 늘린다.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 워낙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인데 그 틈을 이용한 거죠. 수출 비중을 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죠. SK인수월. SK가 로봇 부분이 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삼성이나 LG에 비해서. 하나, 두산 다 있습니다. 근데 SK가 없어요. 그래서 큰 손들이 이런 루머를 퍼뜨립니다. 주가를 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EQ셀 인수했을 때 750억을 써야 되는데 300억만 쓰고 450억 어디 갔습니까? 특정인 김진우를 위한 시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EQ셀의 MOU는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하다만한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물류 자동화 시장 공략하겠다. 또 하나 트위니와 MOU, 이거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 쪼가리고 사진만 달랑 찍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상용화 되는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먼저 휘륜로봇 거래 정지되고 상한가 갔다가 다시 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에 찍고 빠졌습니다. 60%가 빠졌어요. 고점에서 저점에서. 두 번째, 휘륜로봇 적자가 지속이 되어 있는 만년 적자 기업입니다. 잘못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는 거. 세 번째, 수상한 M&A 지배구조, 김준우가 실세라는 거 시비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비중을 늘리겠다. 40%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또 뭡니까? EQ셀 인수했을 때 450억 어디 갔습니까? 김진우를 위한 시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SK 인수설. 그 다음에 MOU. 중요한 거는 슈퍼개미가 물량을 틀고 주고 있다. 두 번째, 김진우가 시비를 엄청나게 들고 있다는 거. 세 번째, EQ셀 인수했을 때 450억도 시비 매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적자가 지속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MOU, SK인수설. 결국 주가는 떴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겼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오늘까지 3일째 하락인데 분봉으로 보면은 조금 암담합니다. 저점, 고점 60%가 빠졌습니다.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반등 나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추가 하락을 할 것인지, 그러면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먼저 수급, 그 다음에 기술적 신호와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을 리포트 안에 시나리오와 타점을 제가 다 공유해놨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일봉으로 봐도 단기 급등이 나왔고 이제 서서히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게 터졌습니다. 급락이 나왔어요. 동시다발로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매수 타점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꼭대기에서 40%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동시다발로 다 빠졌죠. 전체 섹터가. 매수 타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양쪽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여기 상승이 엄청나죠.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격을 좁히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상보다 많이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월봉을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매집을 했어요. 3년에서 4년 매집했는데 이제 얼마가 올랐습니까? 10배, 11배가 올랐습니다. 원래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은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 기간이 너무 짧고 그것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예전에 2022년에도 12,000원까지 갔다면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공매도 저 스키즈 때문입니다. 스키즈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한번 에코프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추세는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옵니다. 전기차 키즈미라 해서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다가 슬슬 쇼크업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스키즈를 바꿨습니다. 300% 올랐다 급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패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 저점은 어디가 될지, 그리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 반등은 어디까지 나올지,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박 대표가 각종 시나리오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휴림, 큰손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수급의 주체, 큰손과 공매 세력, 신호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해서 시나리오 타점을 공유했고요. 히든 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히든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휴림 로봇 대응 전략 리포트 3158-8575 휴림하고 알러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휴림 관련 속보 12 발행을 하기로 했었죠. 속보,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타점도 공유해드립니다. 사무실에서 텔레그램이 안 된다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차단이 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문자 신호 010-3158-8575 문자로 휴림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의 무료 서비스 3종 세트입니다. 먼저 휴림 대응 전략이죠. 휴림 R입니다. 휴림 리포트. 큰손들의 대응 전략, 공매 세력들의 대응 전략,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문자로 휴림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격으로 제가 여러분들 단타를 많이 치시지 않습니까? 휴림으로 트레이딩 프로그램도 공유합니다. AI 프로그램 때문에 자동으로 신호가 뜹니다. 여러분 종목들도 입력을 하면 신호가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 종목, 매수가, 비중, 매뉴얼도 다운로드합니다. 스마트폰이나 USB를 매체로 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한번 나오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겁니다. 방문 일정 먼저 맞추시고요. USB는 요청하시면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입력하러 올 때 보니까 종목 개수가 좀 많으신 분이 많으신데 20-30개씩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매도 사인 뜰 때 가능한 종목 개수를 좀 줄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박 대표의 히든 종목에 몰빵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많이 갔었던 조선 방산 원전, AI 로봇 반도체 선도 종목들을 기관 외국인이 물량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발굴하고 있어요. 휘림으로 친다면 이 정도 국면입니다. 1차 매집이 시작된 종목들이에요. 휘림의 대한, 대타 종목입니다. 1년 내내 휘림만 매매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올해 여러분 주도주 후보군들입니다. 히든 종목 리포트에 휘림 관련 대응 전략과 더불어 히든 종목도 제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 히든 종목 안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휘림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43% 아닙니까? 올라갈 때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비중 줄였을 때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들이죠. 저가 매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아직 모릅니다. 미리 담으시면 됩니다. 히든 종목 리포트와 텔레그램방 그 다음에 문자 휴림까지 활용하시면 되고요. 리포트의 히든 종목도 미리 꼭 선침해 해두시기 바랍니다. 휴림의 대응 전략은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비중 줄이시면서 교체 매매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공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휴림이 여러분 거래 정지 2번 된 다음에 올라갔다 빠집니다. 이거는 시장 조치와 관련이 있어요. 투자 주의가 있고 투자 경고가 있고 투자 위험이 있고 단기 과열이 있습니다. 지정되면 현금만으로 거래하죠. 레버리지 신용 못 씁니다. 세 번째 거래가 정지됩니다. 개인들은 매매하기 힘들어집니다. 참여율이 떨어지죠. 세력들은 어떨까요? 얘네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개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거래 정지가 한번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 정지 되기 전에 근데 여러분 올라갔던 거 아시죠? 타임플로우를 보면은요. 거래 정지 전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투자 위험 종목 지정되고 거래가 정지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급등합니다. 상한가 갔죠 거의? 다시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6,600원 찍고 급락합니다. 이때 시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얘네들의 노림수입니다. 여러분. 세력들의 노림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거래가 정지되니까 개인들이 답답합니다. 매매 참여 안 하죠. 못합니다. 근데 다시 거래가 재개되니까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뭐죠? 포모의 심리입니다. 학습 효과가 있었죠? 한 번 더 진행이 되니까 또 들어옵니다. 여기서 당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량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거래 정지. 그 전에 급등이 나왔고 정지가 되니까 답답합니다. 거래가 재개가 풀리니까 미친듯이 들어옵니다. 포모의 심리. 그리고 또 거래가 정지되죠. 올라가야 되는데 연속 상한가 가야 되는데 점상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이때 물량을 다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 때문이라고 했죠. 제가. 피어하고 포모가 있습니다. 공포의 구간에서 사야 되는데 팔아버리고 포모일 때 팔아야 되는데 삽니다. 이것 때문에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매매할 때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장 조치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세력의 노림수, 의도가 있습니다. 절대로 당하시면 안 돼요. 심리에 말리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어나 포모일 때. 지키기 어렵긴 하죠. 정확한 기술적 신호와 패턴, 정확한 수급 내용 이거를 파악해서 대응전화 리포트에 포함시켜놨고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 휴림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치 다음에 급등조 매매할 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림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딩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휘림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 많으시고 다른 종목도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이나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방문 일정 먼저 잡으시고 USB는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의 히든 카드 히든 종목 휘련 로봇이 올라올 때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 팔고 바로 살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미리미리 선침해 해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